지금 조선대학교 라이즈 사업관에서 라이브라는 맡고 있는 연구 교수를 맡고 있는 유경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미지하고 콘텐츠에 기반한 관광 상품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라고 생각보다는 약간 그 여행에 대해서 그냥 떠드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행 혹은 관광이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랜드마크라고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영국에 있는 빅벤이라든지 프랑스에 있는 이제 엠펠탑,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일종의 고벨리스크인 이제 워싱턴 기념비라고 하는 이런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랜드마크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곳은 지금 전라남도 공군의 항공사입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관광객을 모아야 할까요? 자, 먼저 이런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거나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곳은 필라델피아 주립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영화 로키에서 나온 것으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관광지에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혹시 여기는 어디인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뉴욕시에 있는 아무 이름 없는 그냥 계단입니다. 하지만 이 계단은 영화 속보를 통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관광지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연구에서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해진 관광지에 대해서 전까지 연구해 왔었지만, 그렇다면 과연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끈기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SNS를 그냥 보는 대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것,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것,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오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이 꼭 관광객들에게는 좋겠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에게는 꽤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였었던 부천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개인 민가에 굉장히 아무 제재 없이 출입을 하는 것 때문에 혹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촬영하는 것 때문에 꽤 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관광객을 줄어들게 하는 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자체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전남 시간군에 있는 퍼플선을 사용합니다. 아예 그냥 모든 지붕을 몰아줘서 그냥 칠해버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녹을 먹으면서 칠했지만은 관광지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안은 사실 그 기독교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신안에 이제 순례길, 성태하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지금은 실패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기획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우리 옆에 있는 장성군 같은 경우에도 옐로시티를 풍광을 하면서 이제 도시 전체를 이제 노란색으로 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해외 사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현재 지금 관광계획으로 모으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까? 먼저 그 미디어에서 나타난 것을 이제 관광지화한 사례들은 사실 일본에서도 먼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대 탐방이라든가 아니면 성지순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본이 점점 캐릭터 상품에 대한 이게 2차 판매로 이어져서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지자체를 선택하는 유로페라라고 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마스코트와 유로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페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본어의 신조어입니다. 유의라고 해가지고 느긋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캐릭터라고 해서 이 캐릭터를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유로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것들이 캐릭터라고 하는 건 알 텐데 좀 이상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는 캐릭터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일본에서 좀 피부가와이라고 하는 좀 다른 문화이긴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좀 다르고 좀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 레포르메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포르메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최대한 강력화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또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레포르메라고 부르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이 레포르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넘어졌었던 이제 키루카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모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귀엽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신조어, 특별한 신조어인데 지금도 진행 중인 오사카 강남회에서는 지금 이런 캐릭터를 지금 메인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키루카와이의 캐릭터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많이 장면을 하느냐, 혹은 캐릭터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구마몽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 구마몽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동네 이름이 구마모토라고 해서 구마몽 똑같은 곰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라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가보시면 여기는 노다이지라고 하는 오래된 차가 있는데 이 앞에서는 사슴을 감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상인회에서는 이 사슴을 캐릭터화해서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시가 아니고 상인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특산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의 후카야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파로 유명한 동네인데 파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파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또 많이 들어가고 파하고 토끼랑 같이 있습니다. 인물을 사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스의 고향인 이제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도쿠가와의 고향이다 라고 해가지고 도쿠가 이에스를 그냥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되는 케이스들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한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에이메이너를 제가 이제 비교 사례로 삼았었는데 광주와 인구도 비슷하고 약간 일본 전체에서 약간 나쁘게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설정해봤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에이메이너에서는 민기안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이곳이 일본의 귤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수도꼭지를 쓰면은 귤 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에이메라고 하는 곳은 일본의 시코쿠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서쪽해안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산물은 이제 귤입니다. 귤이 한 4종류를 주로 생산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일본 내에서 특산 귤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남부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이 동네는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 상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오래된 차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관광 상품이고 실제로는 노상전차 우리가 90년대 우리나라로 뽑은 노상전차를 아직 구조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얼마나 낙후되고 중요하지 않았는지 일본 2차 대전 때 미국이 폭격을 하지 않아서 600년대 소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나스메스 문학에서 나오는 이제 호보오션이라고 하는 것도 유명하고요. 네, 그 나스메스 문학을 이제 생성한 시계탑도 볼수 있었고, 음식은 이제 도미회와 관련되는 것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곳의 특산물은 귤입니다. 그래서 귤을 형성화하는 캐릭터이고, 니키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고, 썩은 귤을 형성화하는 캐릭터를 같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 번역 홈페이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이제 에이베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왕 내리면 첫 번째로 보이는 저 환영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네에 그냥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벽을 이렇게 바로 칠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관광 이제 기념품 상품들을 이 캐릭터로 사실상 도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귤 포장, 오늘은 귤을 편안한 귤 포장했습니다. 귤 포장지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식으로 캐릭터를 활용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일본에서 생겨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역시설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에서 이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특성물, 이런 혹은 이제 출신 인물, 이거를 이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이것은 지금 경주 캐릭터는 아니고, 목포의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목포의 마스코트 캐릭터는 이제 화보하고 섬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나주배를 형상화하는 배구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목성군은 신성과 신공사를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한 빗돌이, 그리고 최근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오메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메나에 대해서 이번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현재 관광 마스코트라고 하는 오메나는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입행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오메나 홍보관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과 기타 관광 물품들을 팔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 관광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 상생카드에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오메나 캐릭터를 혹시 지나가다가 많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상품을 파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광주 상생카드를 이용하고 있어도 사실 그 캐릭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광주광역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캐릭터들에 비해서 약간 좀 올드하고 좀 옛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마스코트를 그냥 귀찮으니까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본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알고리즘을 한번 짜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캐릭터를 합산을 해야 이것이 구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라고 구성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5단계로 간략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미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좀 콘텐츠화 시켜서 이것을 관광하고 연결시킨 다음 이거를 바이럴, 홍보를 충분히 시키게 된다면 관광인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지막에 지역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5개 과정을 제가 구축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녹음해서 했는데 발표에서 간략하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캐릭터를 제가 이 이론을 이제 이 가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었을 때는 일본의 캐릭터는 약 5단계의 아이덴티티의 레벨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있는 오메나라고 하는 캐릭터는 관광 상품화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 바이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캐릭터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2024년 작년에 옥스포드 출판부에서는 올해의 번호를 브레인러시라고 정했습니다. 이 브레인러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내가 썩었다라는 기억도 가능하겠지만은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콘텐츠 소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관광국에서 브레인러시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봤을 때 제가 낸 결론은 too much is not enough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광주 전체를 광주의 캐릭터 혹은 광주의 여러 가지 걸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구별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시장 유도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돈을 한 대 쓴다. 왜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지금 시대의 관광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들은 too much is not enough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하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사실은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과함을 계속 표출을 하고 이 과잉으로 유명해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간추려서 말하긴 했지만 발표는 여기까지고요.